57억에 신고가 찍었던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84제곱미터가 49억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8억이 빠진 겁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84제곱미터는 1월에 31억 4천에 거래됐는데 2월에 23억 8천에 팔렸습니다. 한 달 만에 7억 6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강남구 청담현대 3차 109제곱미터는 직전 거래가 45억이었는데 34억에 손바뀜 됐습니다. 11억이 날아간 거예요. 강남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처럼 보이시죠? 아, 드디어 강남이 빠졌다. 10억 가까이 할인해주는데 지금 안 주우면 바보 아닌가? 근데 아닙니다. 이거 함부로 주었다가는 평생 빚쟁이 됩니다. 왜 급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뛰어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강남에 급매물이 쏟아진 건 이유가 명확합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4년 만에 종료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게 뭐냐?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6에서 45%에 20%포인트를 더 얹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얻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3주택자의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10억 원 차익을 남겼다고 해봅시다. 5월 9일 전에 팔면 기본세율만 적용돼서 세금이 대략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남는 게 6억 5천. 그런데 5월 9일이 지나서 팔면요?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8억 2천만 원입니다. 남는 게 1억 8천. 같은 10억 차익인데 하루 차이로 손에 쥐는 돈이 4억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에 어떻게든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4월 17일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대출 갚으라는 압박까지 들어온 거죠.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강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급매물이 쏟아지는데 왜 안 팔릴까요?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이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12곳이 3중 규제에 묶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것도 가격대별로 한도가 또 다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15억을 1만 원이라도 넘는 순간 한도가 4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25억을 넘으면요? 2억입니다. 최대 2억? 피자 한 판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15억짜리 집을 사면 피자에서 6조각을 가져갈 수 있는데 15억 1만 원짜리 집을 사면 갑자기 4조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25억이 넘으면 2조각밖에 못 가져가요. 나머지는 전부 현금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걸 강남 아파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30평대 아파트, 지금 금매가가 대략 25억에서 35억 사이입니다. 30억짜리를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25억이 넘으니까 대출 한도가 2억입니다. 30억에서 2억 빼면 28억. 이 28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면 취득세가 1에서 3%지만 이미 집이 한 채 있으시면 취득세가 8%로 뛰어오릅니다. 30억에 8%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3주택 이상이시면요? 12%입니다. 3억 6천만 원. 그러니까 대출 2억, 현금 28억, 취득세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3억 6천. 현금이 30억 이상 없으면 강남 30평대 아파트 하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억이라는 벽을 기준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15억 이하는 대출이 6억까지 나오니까 실수요가 몰리고 15억 넘으면 대출이 확 줄어드니까 거래가 멈추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강남 서초는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고 강북 등지의 중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듬해인 2020년 7월 강남 아파트값이 한 달에 1.95%나 폭등했고 연간 기준으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규제가 중저가 아파트값을 밀어올린 뒤 결국 고가 아파트값까지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거냐고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다만 당시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금리가 1%대였어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2.5%이고 시중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연 4.4%에서 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같은 대출을 받아도 월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3%로 상향돼서 DSR 계산에 반영되니까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더 줄었습니다. 2019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현금이 많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체감 가능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소득 1억 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DSR 40% 기준, 스트레스 금리 3% 적용하면 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가 대략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기 자금이 5억 있다고 하면 합쳐서 8억 5천. 8억 5천으로 강남에서 뭘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삽니다. 강남구에서 가장 저렴한 국민평형도 20억이 넘어요. 12억짜리 강북 아파트를 사는 것도 빠듯한 자금으로 강남을 꿈꾸는 건 솔직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지 확인됩니다. KB부동산 4월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평당 가격이 떨어진 곳이 딱 한 곳입니다.
강남구입니다. 유일합니다. 강남구 평당 가격이 2월 1억 2,445만 원에서 4월 1억 2,342만 원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강북 14개구 국민평형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2억을 돌파했습니다. 12억 494만 원. 역사상 처음입니다. 강서구는 3월 생애 최초 매수가 467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고 강북구 407건, 노원구 403건 순이었습니다. 반면 강남 3구는 송파구가 425건에서 311건으로 급감, 서초구도 179건에서 136건으로 24%가 줄었습니다. 강남은 떨어지는데 강북은 오르는 겁니다. 시장이 완전히 두 동강이 난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이후 서울에서 14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740건이었는데 이 중 14억 9천만 원대 거래가 229건으로 31%를 차지했습니다. 대출 한도 6억을 지키려고 15억 문턱 바로 아래에서 거래가 몰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강남이 7억, 8억 빠졌다면서요? 그러면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바닥 찍으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세 가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현금 15억 이상 없으시면 물리적으로 못 삽니다. 대출이 최대 2억에서 4억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를 어디서 구하십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요? 신용대출이요? 그거 전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쉽게 말해서 월급 대비 빚 갚는 비율에 잡힙니다. 40%로 제한되어 있어서 추가 대출 받으시면 주담대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보면 서울 집합건물의 거래가 대비 채권 최고액 비율이 42.96%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에 최저치예요. 강남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이미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5월 9일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입니다. 82.5%를 세금으로 내면서까지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매물이 사라지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매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물이 잠기는 겁니다.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시장이 옵니다. 아실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1월 5만 7천 건에서 3월 말 8만 건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7만 2천 건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급매물 소화와 매물 잠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요. 지금 강남 급매를 주었다가 물리면 팔지도 못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잖아요. 허가받고 들어가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2년 안에 못 팔아요. 2년 동안 묶여있는 사이에 추가 하락이 오면 중동전쟁 등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현금 수십억을 묻어놓고 2년 동안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 이게 지금 강남 급매를 함부로 줍는 사람한테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게 입장별로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는 현금 자산이 최소 15억 이상이 아니면 강남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대출로 끌어모으는 구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15억 이하 중저가 지역에서 대출 6억 한도를 활용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6,363만 원까지 올랐지만 이 상승을 이끈 건 강남이 아니라 강북입니다. 강북 84제곱미터 평균이 전월 대비 1,299만 원 오른 반면 강남 11개구는 954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강남 전세는 어떻습니까? 전세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강남 30평대의 전세가도 지금 15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도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도 수도권 기준 7억입니다. 강남 전세 15억에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전세 사기 위험까지 감안하면 강남 전세도 마냥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매도 입장에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 강남 3구 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셔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시면 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나왔으니 아직 매도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은 일단 허가 신청부터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주택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강남에 이미 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시세가 빠졌다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팔 계획이 없으시면 단기 시세 변동은 의미가 없고 강남의 구조적 공급 부족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울 입주 물량은 2028년까지 연 2만 홀을 밑돌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사업도 규제에 막혀 제자리인 상태고요. 지금 강남 가격이 빠지는 건 펀더멘털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규제와 세금이 만들어낸 단기 현상입니다. 구조적 가치와 단기 시세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반대쪽 시각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낙관론. 일부 전문가들은 급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결국 공급 부족이 다시 부각된다고 봅니다. 서울 입주 물량이 2026년 1만 7,700호에서 2028년에는 8,000호 수준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강남 재건축은 규제에 막혀서 새 아파트가 나올 기미가 없고요. 식당에 자리가 100개인데 손님이 200명이면 가격을 올려도 사람이 옵니다. 중장기적으로 강남이 그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 현금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 강남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308건으로 전달 135건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노원구를 추월한 거예요. 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에서도 대출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아졌다는 건 현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이 금매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변수는 이겁니다.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잠기느냐 아니면 추가 매물이 나오느냐. 낙관론자들은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비관론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경기 둔화로 거래 자체가 실종되면서 가격이 제자리에 머무를 거라고 봅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브렌트 기준 119달러까지 올라가 있고 이게 물가를 자극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이 더 커지고 매수 여력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열어놓고 보셔야 합니다. 금매니까 기회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회는 모든 사람의 기회가 아니라 극소수 현금 부자들의 기회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강남 급매물이 쏟아지는 이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금지 때문입니다.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되는 이유, 대출이 최대 2억 4억밖에 안 나와서 현금 15억 이상 없으면 물리적으로 매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급매를 줍다가 물리면 토어제 실거주 2년 의무에 묶여서 팔지도 못합니다. 결국 지금 강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팔아야 하는 사람은 절박한데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시장. 팔려는 사람이 가격을 내려도 대출이 막혀있으니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살 수 있는 소수의 현금 부자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포복, 즉 더 나은 선택지가 나올까 봐 두려운 심리라고 부릅니다. 기다리면 더 싸게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안 사는 거예요. 이 심리가 풀리려면 바닥을 찍었다는 확신이 시장에 퍼져야 하는데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나서도 당분간은 그 확신이 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매니까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한 발 물러서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28억에 취득세 2에서 3억, 합쳐서 30억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들어가면 2년 동안 발이 묶이고 추가 하락이 오면 손실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강남 금매를 보실 때 딱 3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대출 없이 순수 현금으로 감당 가능한가? 둘째,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 셋째, 추가 하락이 와도 2년을 버틸 여유, 자금이 별도로 있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시면 그 금매는 여러분의 기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일 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복하기,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 두시고요. 궁금한 부동산 정보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